사이즈가 아주 크진 않은데, 아, 나 샤프 안 갖고 왔는데. 예, 무늬 누구한테 뜯어 먹혔는데요? 시작해봅시다.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며칠이죠? 며칠인지도 모르겠네. 1월 18일. 현재 시간은 9시고 4개 쪽으로 에깅을 한번 해보러 나왔습니다. 최근 지인분들이 조과가 나쁘지 않으셨어요. 1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좋은 조과 소식들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그냥 별들이 예쁘게 떠 있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쁩니다. 일단은 노말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방금 첫 캐스팅을 했는데 그럼 근거리로 먼저 탐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반갑게 오늘은 바람이 막 아주 세지는 않네요. 네, 낚시하기 딱 적당한 정도의 바람만 불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한 20m부터 30m 전방에 조류가 굉장히 소통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쪽에서 뻗어나가는 조류 끝지점, 네, 또는 본류대랑 합류하는 지점 쪽을 일단 탐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와보는 포인트인데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사람은 없습니다. 뭐 낚시하는 사람들은 저 일행들, 저 멀리 가 계신 일행들을 제외하면 뭐 낚시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오늘은 또 제가 포인트를 소개받아서 왔기 때문에 어디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마리 왔습니다. 이 두 번째 캐스팅에 와줬습니다. 아, 사이즈가 아주 크진 않은데, 아, 나 샤프 안 갖고 왔는데. 뭔가가 툭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나쁘지 않은 사이즈 같은데요? 겨울 무늬들이 힘을 잘 못 씁니다. 참 조용히 오네요. 저녁은 회 먹자. 오늘은 꼭 잡을게. 튀김도 해 먹자. 야, 큰일이네 이거. 잡수가 없어갖고. 새로 썬들은 핸들까지 달 맞춤 완료. 애기는 크기별로 색깔별로 진단 속도까지 다 갖췄잖아. 환수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가 한 마리 나와줬고요. 감사합니다. 예, 무늬 누구한테 뜯어 먹혔는데요? 이거 보이십니까? 뜯어 먹혔네요. 한입 있는 것 같으니까 심해구 보고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조류가 흘러나오는 쪽에서 반응을 할 것 같다는 예상을 했었는데 정확히 적중을 해줘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의도한 대로 무늬가 나와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포인트를 또 소개받아서 한수했네요. 시즌 2호 몇 번만 던져보고 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장부터 이렇게 한 마리 나와주니까 너무 좋아요. 무늬는 기분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사이즈 대비 힘을 안 씁니다. 추워지면 애들이 확실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힘도 안 쓰고. 힘을 쓰건 말건 너무 고맙죠. 날씨가 추우면 오징어를 건지자마자 막 다리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빠르게 방생하지 않으면 저런 애들은 과연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도 지금 제주도는 작은 개체들이 잡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이제 뭐 부화한 지 갓 한 달, 두 달 된 녀석들도 잡혀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봄철 산란 시즌이라고 일컫는 봄철에만 호란 개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연중 산란을 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작은 개체들이 이 시기에도 잡혀 나오는 걸 보면 좀 신기한 일이기는 해요. 예전에는 정말 딱 산란 시즌이라는 그때 확실한 대물 무늬들이 들어와서
뭐 2kg 오바, 3kg 오바의 무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곤 했는데 최근 조항 소식들을 들어보면 뭐 11월, 12월, 1월을 비롯해서 계속 뭐 2kg 오바의 무늬들이 속출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걸 보면 이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낚시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낚시를 즐길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큰 녀석들을 낚을 수 있다는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면 사실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오징어들이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온의 영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년 여름에 뭐 역대 최고 수온을 기록했다고 했죠. 그게 지금 이 겨울철에도 조금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오는 것 같고요. 복잡합니다. 사실 뭐 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고 위태로운 상태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자연보호에 힘씁시다 우리는. 쓰레기 버리지 말고 바닷가 왔을 때. 아니 볼락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갸푸칸에다가 볼락 로드를 담아왔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쉽게 오징어가 나와져 버리니 뭐 약오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주도가 그렇습니다. 예. 반갑네요. 오징어 나와줘서. 저 이거 갈무리 한다고 해놓고 또 캐스팅했네.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런 의도치 않은 캐스팅에서 한 마리 더 나와주면 참 좋겠네요. 한 3마리? 예, 3마리 잡으면 바로 볼락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 3마리는 개뿔 저거 한 마리만도 감지덕지인 상태 같아요. 3마리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바램으로. 저 앞에 보이는 저 조류 흐름이 너무 좋네요. 저 멀리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조류하고 제 왼쪽에서 돌아쳐서 바깥쪽으로 뻗어주는 조류가 제가 캐스팅하는 지점 딱 한 40m, 30m 지점에서 딱 그 조류가 두 개가 만나면서 물꼬리 굉장히 예쁘게 형성이 되는데 그 주변을 좀 탐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잡았던 무늬도 그게 이제 적중을 한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오는 포인트에서 어디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막 뭐 물꼬를 읽고 뭐 물의 길을 읽고 뭐 어디 지형을 막 너무 파악하고 이거는 심화 과정입니다. 네, 어느 정도 그게 파악이 될 때 심화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사방팔방으로 다 던져보는 겁니다. 대신에 시작할 때는 조금 가까운 부분부터 하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가까이 있는 곳에서 멀리 탐색을 하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확실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잡은 무늬는 암컷이었습니다. 암컷. 네. 사이즈가 꽤 괜찮거든요. 그래도 뭐 한 800은 나갈 것 같아요. 주변에 수컷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또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800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보이실까요? 865g 짜리 암컷 무늬. 여기 좀 뜯겨먹은 거 없었으면 3kg 200이었는데 요거 뜯겨먹여가지고 아깝네. 뭐 애기 무게 빼고 지금 심해하고 한참 물을 뺀 상태에서 잰 거니까 애기 무게 뭐 20g 빼고요. 그럼 840 정도 되겠네요. 예쁘죠? 암컷 무늬 오징어입니다. 또 캐스팅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귀수애기로 3호 노말 한번 해볼 거고요. 사실 귀수애기는 오랫동안 쓰지 않았을 때는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발 앞에 침강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 들어가네요. 그리고 제가 귀수애기를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근거리 탐색을 초반에 좀 했으니까 조금 더 원거리 쪽으로 로켓티어도 하고 캐스팅 비거리를 조금 늘려서 먼 지점부터 한번 탐색을 해보려고 비수애기로 3호 노말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부채꼴로 여기저기 장타를 치면서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물꼬리 너무 좋아서 왼쪽으로만 공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오른쪽은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물결이 어두워서. 근데 이쪽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저쪽 좀 움직이면서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많이 다니는 제주시권 포인트들에 비하면 수심이 상당히 깊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뭐 겨울철에는 조가 자체가 원체 산남이라고 불리는 서귀포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출조를 한 번을 하더라도 산남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나오길 잘했습니다. 춥지도 않고요. 바람도 너무 예쁘게 불고요. 뭐 옆바람이어도 뭐 1 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 포인트는 기가 막힙니다. 저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시작부터 요즘에 지난번 1호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진입해서 뭐 두세 번, 네다섯 번 캐스팅 안 했는데도 바로 반응을 해줘서 상당히 기쁘면서도 안 좋았죠. 예, 끝은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미약했기 때문에 네, 오늘도 비슷한 그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조금 오징어들이 저를 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갸프가 없는 게 상당히 불안하네요. 오징어 발 앞에다 놔두고 너울에 일리저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걸렸다 튕겼다 하면서 좀 떨굴까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요리조리 오징어를 좀 두루치기를 했는데 재밌어요. 갸프 없으면 큰 거 잡힙니다. 갸프 막 여기 막 이렇게 해놓고 다닐 때는 방생 사이즈들 그런 거 잡히는데 갸프 없다 그러면은 막 오징어들이 눈치 빡 챕니다. 쟤한테는 잡혀도 한 번의 기회는 있다. 원코인. 눈치 빠른 오징어들입니다. 저는 애기가 캐스팅 후에 첫 착수를 하고 나면 가급적 라인의 슬랙을 좀 유지해준 채로 좀 자연스럽게 애기가 떨어지는 초기 시간을 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텐션을 주고 또 로켓티어 바늘도 빼고 라인에 정렬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이런 견제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지금 정면으로 캐스팅을 한 상태에서는 물이 거의 안 가네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애기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뭐 조류의 소통이 좋은 것이 유리한 것 뿐이지 이렇게 잔잔한 바다에도 없는 건 아니니까요. 물이 전혀 가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첫 무늬가 나오고 나서 암컷인 거를 확인을 잘 못했지만 암컷 무늬가 먼저 나오면 저는 그 주변에 꼭 수컷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캐스팅을 같은 지점으로 해줍니다. 오징어가 물었던 지점으로 캐스팅을 하셔도 되고 내가 잡은 오징어, 애기를 물었던 오징어를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가정을 하고 빠르게 그 위치 조금 넘어서 캐스팅을 하셔도 오징어가 있다면 반응을 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한 15m에서 20m 앞에 이렇게 돌출려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서 20에서 25m 지나서 30m에서 40m 구간에도 돌출려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구역들이 오징어들이 은신하거나 먹이 활동을 하기 또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을 위주로 좀 공략을 해주는 게 반응을 이끌어내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어요? 네. 진짜요? 우와. 아유, 사왔어요. 사온 거 꺼내놓은 거예요. 진짜요. 나갔네, 사이 좋은 거. 요 가방 안에 넣어놨던 거, 사왔던 거. 아, 덕분에 대단하다. 오, 바람 죽으니까 확 나왔네. 엄청 나왔네. 근데 보니까 여기는 그 반야엔 생미끼 낚시를 하기에도 아주 좋은 조건 같습니다. 캐스팅 해놓고 옆에서는 에깅하고 옆에서는 생미끼 해놓고 이러기에도 딱 좋아 보여요. 오늘도 앞에 멜대가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멜대가 확인됐던 방향으로 또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멜대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오징어가 멜대와 함께 들어옵니다. 베이트 피시 중에 가장 좋은 멸치, 멜이라고 부르는 이 멸치떼들이 들어오면 오징어들도 덩달아 이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 그 부근을 맴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죠. 멜대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저도 예갱을 하면 그 멜대가 보일 때
멜대를 살짝 넘겨서 캐스팅을 하거나 멜대가 움직이는 주변으로 공략을 했을 때 좋은 조과를 올렸던 기억이 많습니다. 항상 멸치가 뛴다 그러면 그 부분은 꼭 공략을 해봐야 되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겁니다. 보통 멜대들은 상층을 유형하는데 그럴 땐 애기도 교체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뭐 슈퍼 쉘로우나 쉘로우를 사용을 해서 침강을 좀 늦춰주고 색깔은 뭐 자유로 하셔도 됩니다. 뭐 멸치 색깔 비슷한 것도 괜찮고 아예 다른 색깔을 해서 눈에 확 띄게 한다는 조건도 괜찮을 거고요. 뭐 그런 공략을 해서 그게 정답이었기 때문에 오징어가 무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희열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게 먹혀 들어가는 그런 느낌. 여기는 볼락이 잘 나올 것 같은데 문이 3마리 잡고 볼락한다 그랬는데 불가능할 것 같고요. 방금 펀치가 2번 연달아 왔는데 굉장히 강한 펀치였거든요. 2번을. 근데 입질로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지점으로 캐스팅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간만에 고기에 터치였는데 말입니다. 오랜 시간 소식이 없어요. 지겨운 시간이 온 겁니다. 오늘도 박프로는 첫 끝발이 개끝발인가? 참 서운하네요. 오징어 자식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방금 전에 또 번지를 맞긴 했거든요. 한 대 때리고 살짝 액션 주고 기다렸는데 연이어서 바로 번지를 바로 때렸어요. 그랬는데 애기를 덥석 물지는 않고 쳐다보다 떠난 것 같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꼬셔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못 잡았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꼬셔야 되는 거잖아요. 스테이를 좀 길게 주면서 해볼까요? 좀 긴 스테이와 바닥을 좀 긁어주는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전 과정을 한번 담아볼까요? 캐스팅을 하고 베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여윳줄을 아직 회수하지 않았고요. 약간의 슬랙이 있는 상태에서 애기가 자연스럽게 조류로 떠밀려가게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수심은 지금 저 위치면 대략 한 5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제 느낌에 한 반절 내려갔다 싶으면 그때 텐션을 잡는 이런 간단한 액션을 한번 취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텐션을 잡고 바닥까지 내려갈 생각입니다. 야, 이쪽은 또 물이 여전히 빠르네요. 왼쪽은. 얼추 바닥을 다 갔고요. 편한 액션으로 로켓티어가 완벽하게 빠졌는지 바닥은 찍었는지 확인을 한번 하는 이런 가벼운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멀리 있는 오징어들이 제 애기를 보라는 의미에서 좀 강한 액션을 섞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세우기. 이렇게 로드를 세우는 건 애기를 조금이라도 슬라이딩 폴 천천히 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제 나름대로 텐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게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벼운 액션 뒤에 끝신발이 바닥권에서 애기를 천천히 긁어줍니다. 부드럽게 애기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바닥이 느껴집니다. 퉁퉁. 그렇죠. 어느 정도 끌어주고 난 뒤엔 라인 회수 다시 또 긁어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볼락 낚시할 때 그 스탑앤고 같은 느낌의 액션을 오징어 낚시에도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프트 앤 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로드를 세웠던 건 리프트 앤 폴의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죠. 회수 이번에는 살짝 띄워서 액션을 주고 눌러서 텐션 잡고
호호. 또 뭔가 터치가 느껴졌고요. 이거는 뭐 생선이나 멜 뭐 이런 것들이 라인을 치는 느낌일 수도 있고 실제로 오징어가 펀치를 넣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오징어 펀치였다면 오징어가 언젠간 반응을 해줄 거고 이렇게 감도가 좋은 무드를 쓰는데도 파악을 못하는 똥손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한 마리 나오고 끝인가? 일행들도 아직은 소식이 없네요. 이번에도 귀수애기, 3호 노말, 마블, 그리고 형광, 노랑, 해바라기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반응할지 모르니까요. 이걸로도 반응이 없으면 이제 쉘로우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쉘로우로 바꿔서 아예 침강을 좀 다르게 가져가면 어떨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깔아놨네요. 쉘로우에서는 좀 빈번하게 안 깔아놨는 애기들이 있는데 노말은 잘 깔아놨는 것 같아요. 애기를 바꾸고 일련의 동작들을 또 가져갈 겁니다. 일단은 애기의 크기나 침강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아까처럼 캐스팅이 떨어지고 나서 올 때까지 다양한 액션들로 반응을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좀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반응을 이끌어 봤는데 그럼에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애기의 크기, 침강 속도도 한번 다시 바꿔줄 겁니다. 이동하시게요? 이동하실까요? 반쯤만 때리고 반응이 없네.